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차시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마지막 수업이지요. 이제 15차시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비대면 수업을 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봤으면 하는 권유가 있어서 맞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대면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16일 수요일에는 반드시 10시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셔야 합니다. 자,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녹화 때문에 얼굴을 봤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마네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직업은 어때요? 잘 놀다가도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돼?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12월은 무조건 공부한다입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해야겠지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있어야지. 어때요?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남는 것은 뭐예요? 자격증하고 이 기말고사 그 성적이잖아요. 이 내신 성적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은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말고사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와 직업윤리는 3학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게 절대평가라면 제가 A를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잘하고 기말고사만 적당히 잘 봤다면 저는 거의 A뿔을 줍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주는 교수로 아마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주는데 근데 제가 그 시험을 그 성적을 잘 줄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을 잘해야 되고 이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 제가 내줬던 과제도 잘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그거 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4주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어, 과제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저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대학 시절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대학을 다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제가 성적을 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내야 될 것은 내시기 바랍니다. 출석 한 번 늦게 됐다고 해서 A뿔을 주지 않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결석을 많이 했다. 지각을 많이 했다. 그럼 성적을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자,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계발과 사회비평과 직장생활 또는 이 그 세 단원을 한꺼번에 할 건데 물론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넘어갈 건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기계발과 비평, 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거기에 쓰여 있던 요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자, 개발서는 일종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읽고 네가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을 여러분 때는 읽어도 좋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는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그 개발서를 읽어보는 것이 대학 시절에는 참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된 책이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에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동안 노력한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시간 이상의 내공을 쌓은 사람은 그 평범함을 넘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기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악기를 네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10년 동안 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전문가가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그래서 제목은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이고요. 황농문이라는 선생님이 썼습니다.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이거를 출판을 했습니다. 자, 몰입의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뇌의 에너지가 최대한 고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이 되게 되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이 뇌가 최대한 고조가 돼 있을 때 외우는 것도 잘 돼요.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몰입의 방법.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분 동안 그 타임아웃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알람을 설치를 해놓고 20분 동안 심호흡 크게 하고 내가 몰입해야지 하면서 20분 동안 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20분 동안 하고 그 벨이 울릴 동안 아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심호흡을 크게 내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뇌까지 산소가 공급할 수 있게끔 내호흡을 한 다음에 20분 동안 탁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벨이 울리면 5분 잠시 쉬고 또 잠시 뇌를 편안하게 놔뒀다가 다시 내호흡 시작하고 또 5분 동안 하고 이런 식으로 4번을 하게 된다면 암기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 이걸 언제 하냐? 물론 아침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은 조금 흐트러졌어요. 원래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늦게 자기 때문에 이게 좀 흐트러졌는데 가장 자기가 좋은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다닐 때 언제 가장 좋았냐면 공강, 예를 들어서 그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수업하고 그 공강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았지만 따로 그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저는 뭔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뽀모도로 기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동안에 막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시간들, 점심 먹기 직전에 딱 한번 해보고 점심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4번을 한번 몰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몰입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기쁨인지 무엇인지 행복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몰입하고 난 후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몰입을 한번 해봐라. 저는 어떨 때 몰입을 하냐면 제가 요즘에 그 민화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다고 사실은 어떤 그 특별한 창작이 요하지들 않아요. 민화는 그대로 본 따서 그대로 색을 칠하면 되거든요. 근데 줄선을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굉장히 몰입해서 한 2시간 동안 잘 그려보겠다고 그 몰입하는 거 그것이 재밌어서 전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나한테 그 도움이 되거나 내가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2시간 동안 그 잘해보겠다고 몰입하는 그것이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하는 시간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몰입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져본다면 또 그것이 몰입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선생님이 썼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시계는 아침 7시 12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청춘의 시계는 아침 7시 12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것을 청춘에게 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김남도 선생님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고시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수가 되면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가 참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얘들이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교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옵니다. 저 남자친구하고 이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해줍니다. 오랫동안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데 네 생각은 이렇다면 네 생각대로 해라. 그렇지만 어른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는 이렇다고 제가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어떻게, 물론 제가 이제 교육심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담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친분을 가지고 교양인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커뮤니케이트를 하는지 모르겠다. 참 대단하다. 우리 딸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생의 불행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어떤 송나라 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입니다. 첫 번째, 부모 형제가 너무 잘나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내가 너무 IQ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소년 등과하는 거, 빨리 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것이 두 번째 불행이다. 인생에 있어서 널리 생각해보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년 등과를 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불행은 뭐냐? 문장이 너무 잘 써. 옛날에는 다 문장을 쓰잖아요. 한자로 써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불행이다. 노력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부모가 잘나서 우리는 좋겠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 머리가 좋아서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성공한 사람 또는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은 세 가지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노력해서 이루어져야지. 노력 없이 부모의 덕을 봐서 내가 빨리 머리가 좋아서 소년 등과를 해서 과거를 급제를 했다거나 먼저 출세를 해버렸다거나 내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 문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인생의 불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한테 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돈으로 샀으면 돈을 사서 줘야지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너 빨리 네가 원하는데 취업을 해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가 있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이거를 출판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일하고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일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새벽형 인간을 찬양한 사람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요즘 좀 늦게 자서 제 지금 어떤 나의 어떤 그 스타일이 지금 깨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본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 또 이 사람이 여기서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의 인맥이 80%의 부가가치를 올리므로 핵심 인물에 집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IQ가 좋아요 공부를 잘했었는데 사회에 나오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EQ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 어떤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얼른 캐치할 수 있는 감성 지수가 높아야 사회에서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냐? 거기에 플러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너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20%의 인맥이 80%의 부가가치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요즘은 투자끼리 어울려서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다 투자할지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문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뭐라 하죠? 세계적 흐름 또는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에 투자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일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너가 가장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크릿. 론다 번이 지은 시크릿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자, 뇌파가 가진 힘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바라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우주가 그것을 실현시켜준다. 자, 긍정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그 점을 일깨우고 있겠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피드말리언 효과. 피드말리언 효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이 지구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너에게 그렇게 될 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의 자기개발을 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개발. 자, 나카노 아키라가 지었습니다. 성과를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어떤 이것이 참 어렵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라는 책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티나 실리그가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유형의 글들이 있습니다. 자, T자형 인간으로 규정한다. T형 인간이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동시에 혁신과 도전 정신에 관한 폭넓은 지식도 겸비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T자형 인간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7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네 삶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자, 승승을 생각하라.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를 생각해야지 너만 좋으면 안 된다. 서로의 쌍방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이지 나만 잘 살아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서 이런 삶의 모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권합니다.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네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을 이해시켜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너지를 내라. 자, 시너지를 내려면 팀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네 스스로 너 혼자만 한다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둘이 하면 어떤 아이디어도 또 새롭게 생각나잖아요. 네가 그 말을 하면 나도 또 다른 어떤 연상이 돼서 또 다른 좋은 생각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자, 이것은 정말 어렵지요. 자,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뭔가를 항상 도전하고 뭔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성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보인다. 저는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저 올해 목표는 뭐다. 올해 목표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매해 1월이 되면 12월 말쯤 되면 나 1월 올해는 어떤 것을 해야지 토익 500점, 600점, 700점을 맞아야지 이번에는 친구 누구하고 조금 더 친밀함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항상 계획을 세운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새로운 일련의 노트를 사면서 그것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 안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눈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늘상 과업이 있다고. 대학생 때는 취업이 과업이고 제 나이 때는 뭐가 과업이겠어요. 늙은 부모를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는가. 이게 나의 이제 곧 돌아가실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되는가. 이것이 나의 과업이고 또 우리 애들을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한테 과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나에 있어서 가장 큰 과업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해야 나도 나의 노년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 인생마다 과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업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자, 변화는 자기계발의 핵심이다. 근데 안주라는 감미로운 유혹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쥐들이 나옵니다. 쥐들이 주인공인데 이 쥐들은 어떤 쥐는 지금 치즈가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창고에 그대로 있으니까 나 조금씩 먹으면 돼. 그래서 나 이렇게 여기서 치즈가 이렇게 많은데 한꺼번에 없어질 리 없잖아. 그러면서 안주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쥐는 아니야. 이거 먹고 또 다른 데도 도전해봐야 돼. 다른 또 치즈가 있는가. 왜냐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나 다른 데 한번 도전해볼래. 한 번씩 갔다 와볼래. 한 번씩 갔다 와볼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한 쥐는 이렇게 많은데 이 치즈가 없어지겠어? 하고 이렇게 안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치즈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쥐는 안주하다 보니까 치즈를 찾는 어떤 감각적인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쥐는 너무 그 치즈를 찾으러 고생하지만 다른 쥐는 어때요? 아니야, 나는 이 치즈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불안해. 다른 데도 한번 가볼 거야 하고 이렇게 치즈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쥐는 치즈를 찾아서 살고 있지만 이 쥐는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안주라는 감미로운 유혹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준다. 이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에 당신의 책을 가져라. 당신의 책을 가져라.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책을 쓴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너의 일기를 써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세가 되면 만 60세가 되면 내 어떤 수필집을 하나 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일기를 쓰니까 요즘 들어서는 통 일기를 못 썼는데 일기를 쓰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일기가 안 써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그 좋은 글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써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될련가 안 될련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책을 가져라는 것은 자기 일기를 써봐라.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내 핸드폰에다가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저는 지금도 20대 때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20대 때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사람이 안 변하구나. 지금도 그 마음과 여전히 똑같은 마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심리를 전공해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똑같구나.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 참 인간이 변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책에는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타협, 스펙, 조바심, 한계, 상처, 열등감, 외로움, 게으름, 후회 등을 청춘이 버려야 할 10가지. 이걸 휴지통에 버려라.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더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프다. 뭐 75%가 스스로를 잉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